아시아나가 매물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산업은행 은행 회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아시아나 같은 매물은 두 번 다시 안 올 거다.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걸 당부했다면서 사달라고. 지금 왜냐하면 여기 지분을 산업은행에 갖고 있겠죠. 자, 아시아나 같은 매물이 안 나온다는데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어요? 이게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뒤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아시아나는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었냐? 요즘에는 M&A 이슈 때문에, 매도 이슈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따라잡았을 것 같은데, 무려 이게 아시아나 시가총액이고 이게 제주항공의 시가총액입니다. 몰빵하셨어요 여기에? 이게 2017년이거든요. 그나마 아시아나가 조금 높았는데 2018년 1월 되니까 두 개가 비슷해지고 2018년 중반에는 제주항공이 시가총액이 아시아나의 1.5배가 됐어요. 제주항공. 물론 지금은 아시아나 가격이 다시 좀 올랐어요. 가격이 다시 올랐는데 판다 그러니까, 매도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다시 오르긴 했는데, 참고로 제주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등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거의 6배는 날걸? 매출액 기준으로 등치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시가총액이 오히려 밀렸어 작년에. 와, 이거는 굴욕입니다. 굴욕. 이 정도면은 아시아나는 정말 굴욕에 가까운데, 아시아나가 왜 이렇게 가격이 폭락을 했는지 그거 조금 옛날 얘기 드려야 되는데, 약간 옛날 얘기, 제 스타일이 그렇죠. 자, 아시아나 항공이 등장하기 전에 1900년대 중반에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항공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추억의 그 이름? 많은 형님들이 이거 기억하시죠? 이게 1970년대 80년대. 지금 글로벌 항공사 1위, 2위, 3위를 다 합쳐도 당시에 페남의 위험을 못 당할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압도적인 일이었어요. 이게 왜 압도적인 일이었냐면은, 예전에는 1978년 이전에는 그 항공사가 막 만들 수 없는 회사였어요. 무슨 소리냐? 민간 항공사라는 것도 거의 정부가 지정해준 회사만 가능했지, 내가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정부한테 라이센스를 달라 이런 말을 할 수 없던 시대. 한마디로 거의 독점이었어. 거의 독점의 뭐 반국영기업 느낌? 그 정도 되는, 뭐 미국 전체 시장을 거의 반 독점하다시피 한 회사니까 덩치가 어마어마했죠. 미국 카터 행정부라 그러는데 1978년에 드디어 이제 법안이 통과됩니다. 항공을 자유화한다. 뭐 설립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정 규모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은 다 설립을 시켜주겠다. 요게 등장을 하는데, 당시에 페남은 요거 때문에 좀 유명하죠. 뭐 형님들은 다 아시죠. 페남기가 테러를 당하잖아요. 페남기가 테러를 당해서 이제 페남이 추락을 하면서 페남 회사가 날아가는데, 당시에는 어마무지한 회사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게 딱 항공 자유화가 발효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미국에서 80년대 초반에 회사가 미친 듯이 만들어져요. 항공사가 몇 개가 만들어졌냐? 그 법률이 나온 7년 사이에 새롭게 생성된 신규 항공사가 미국에 118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신규 항공사 118개가 7년 만에 생겼어. 1년에 10개씩 생겼어. 10개씩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시장이 거의 무주공산이잖아. 이거 말고 쪼잔한 거밖에 없었는데 시장을 확 열어버리니까, 오야 내가 먹겠어 하고 미친듯이 들어옵니다. 118개. 몇 개가 사라졌다고? 99개가 망했어요. 99개가 118개가 들어와서 거의 100개가 망했죠. 100개가 거의 90%가 날아갔는데, 이때 당시가 미친듯이 항공사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때. 아시아나가 언제 생겼냐? 1988년에 생겼. 그때까지는 우리도 칼기밖에 없었죠. 대한항공밖에 없었는데, 미국의 요런 자유화의 붐을 타서 아시아나도 88년에 생깁니다. 참고로 이거 정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있다가 주가 얘기가 나와서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78년에 이렇게 세계 항공 역사에 획을 긋다하면서 자유화 시켰는데, 문제는 유럽은 안 시켰어요. 유럽은 야 그렇게 되면은 대형 사고도 많고 민간에 너무 맡기면은 항공이 너무 위험해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몇몇 회사에 거의 독점적인 걸 유지하겠다 그러다가, 지금 유럽 항공사들이 경쟁력이 바닥이에요. 좀 이따 주가로 보여드릴게요. 요때 먼저 열고 자유화시켜서 경쟁을 시켰던 미국 항공사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유럽은 바닥을 칩니다. 이때 안 했거든. 자, 그런데 100개 이상의 항공사가 막 생겼잖아 지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승자는 누군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생기는데,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던 최악의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2000년대 초반에 뭐가 터졌는지 기억나십니까? 저 수많은 항공사가 등장을 하면서 서로 칼싸움을 하고 무림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데, 저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달콤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미래를 몰랐지. 그쵸? 2000년대 초반에 바로 잠깐만 회사 만든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9.11이 터져. 와, 그러더니 뭐 몇만 명씩 해고하고 대형사도 날아갈 지경이고, 지금 회사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9.11이 터져. 와, 이것도 어떻게 좀 살아남을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에 뭐가 오냐면은 유가가 미칩니다.
오일이에요, 오일. 원유 가격이 100불을 넘어가. 여기서 미친듯이 만들었거든? 근데 여기 911이 터져갖고 아 이거 회사가 골로 가네 안 가네 하고 있는데 30불대 20불대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100불을 가요. 와 이거 미치겠네 하고 있는데 유가가 떨어져. 오 좋아. 오 망할 뻔했는데 살았다 싶은데 여기가 뭘까요? 2010년 이제 여기가 뭡니까? 항상 이때쯤 등장하는 형들이 등장을 하죠. 뭐예요? 저 리만 형이죠. 마무리 펀치 한번 날려주십니다. 사뿐하게 형님들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가시는 길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형들이 여기서 뭐 빗장을 풀어줘서 왕창 만들었다가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큰 회사에 치다가 한 대, 두 대, 세 대 맞고 자, 전부 다 머나먼 곳으로 가십니다. 전부 다 어떻게 가시냐? 싹 가십니다. 깨끗하게. 자,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미국 위주로 보자면은 여기 순이익이거든요. 911 나옵니다. 이때 혼돈의 카오스에서 이미 손실을 많이 봐서 가뜩이나 재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90년대 중반에 좀 벌면서 버틸려고 그러는데 911 터졌고요. 요게 참고로 얼마냐면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니까 이게 30조입니다. 이거 30조. 30조 뭐 10조, 10조, 15조, 25조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지금. 항공산업 전체적으로 이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면 누가 계산했는데 요 한 5년에서 8년 사이에 항공사 전체로 500억 불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이상이 깨졌다 그래요. 이런 거 다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면 마이너스 50조 났습니다. 산업에서만. 시장 열렸다고 좋아해서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자 원펀치, 자 투펀치 제대로 맞으시고 리만의 정리를 당하면서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갔냐? 다 갔습니다. 싹. 그때 당시 미국 항공사 순위인데 자 US 에어웨이 이거죠. 이거 파산했고요. 자 유나이티드 이거죠. 이거 파산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아메리칸 웨스트 요거죠. 요거 파산하고요. 조금 있다가 등치도 파산. 델타도 파산했습니다. 자 노스웨스트도 가죠. 요것도 좀 있으면 가요. 자 뭐 이것도 갔죠. 이것도 갔고 자 대부분 다 갔어. 싹 하고 이것들도 지금 합치고 있습니다. 합치고 싹싹 합치고. 델타가 파산 신청을 했다가 요 노스웨스트 얘네죠. 얘네랑 합쳐져서 가까스로 살아났고요. 유나이티드도 컨티넨탈 요거랑 얘네랑 2위, 3위, 4위가 또 합쳐져서 가까스로 생존을 합니다. 자 근데 잘 보면 아메리카 에어라인도 TWA랑 합치면서 대형사가 됐는데 유일하게 독야청청한 애들이 있습니다. 누구로 보여요? 사우스웨스트. 그래서 미국 항공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항공사 이렇게 꼽으면은 사우스웨스트가 들어가요. 뭐하는 회사인데? 뭐하는 회사냐면은 45년 연속 흑자. 2018년이니까 46년 했습니다. 작년에 흑자였기 때문에 46년 연속 흑자. 아까 전에 중간에 뭐가 많았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지나갔죠. 스무스하게. 별다른 이렇게 물론 여기 좀 내려가긴 했는데 리만 때 내려가긴 했는데 별다른 영업이익률의 변동 없이 46년 연속 흑자. 참고로 얘네가 LCC라 그러죠. 요즘에 저가항공상의 대명사인데 물론 얘네가 저기를 저렇게 잘 건널 수 있었던 거는 기가 막힌 하나의 그게 있었긴 했는데 1번은 저가항공사기도 했고 2번은 와 대단하다 진짜. 원유 해지를 했어요. 미친 거 아닌가 싶어. 유가를 해지를 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유가가 이렇게 오르거든. 이렇게 오른단 말이야. 이렇게 오르는데 51달러 여기 언저리에서 야 유가가 너무 오를 것 같으니까 해지를 걸어. 해지가 뭐예요? 여기서 한마디로 유가 롱 포지션의 선물 같은 걸 잡는 거죠. 이거 되게 잡기 힘들거든. 이 근처에서 유가 롱을 잡는다는 거잖아.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25불 하던 게 50불로 더블로 뛰었는데 여기서 이 롱 포지션을 들어가요. 해지를 하니까. 롱 해지를 해야 되니까. 물론 여기서 다시 만약에 유가가 이렇게 됐으면 망할 수도 있어. 한진 같은 거는 이거 했다가 거꾸로 했다가 망했잖아요. 여기서 더 오를 줄 알고 롱을 잡았다가 리만 맞고 완전 폭락해서 이거를 통으로 이게 다 손실이 되면서 한진 같은 경우에 날아갔는데 얘네는 이걸 해지를 걸었는데 유가가 100불을 가요. 델롬델이죠. 델롬델. 50불에 해지를 걸어서 100불을 갔는데 이게 얼마냐면 해지의 가치가 20억 달러니까 2조죠. 2조. 그냥 현금 2조 나왔습니다. 현금 2조. 와 씨. 야 이 당시에 기업들이 1년에 얼마를 벌겠어. 삼성전자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10몇 년 전이고 삼성전자에 비해서 등치가 택도 없는 거예요. 2조의 현금이 떨어졌어요. 20억 달러. 와, 이 한 방으로 사실은 사우스웨스트가 물론 이게 LCC였어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위기에 강한 면도 있는데 저것도 진짜 컸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어떻게 됐냐? 주가가 좀 사둘걸. 좀 사둘 이렇게. 아우 야 10불 하던 게 지금 50불가 있어요.
이거 뭐야. 허허.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딱 그때 보니까 얘들이 너무 잘 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야, 저런 위기 상황에서는 저런 식의 그 전략을 갖고 있는, 영업 전략을 갖고 있는 항공사가 성공을 하는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요. 그리고 이 레포트에도 나오지만 항공사가 운용 리스, 항공기를 돈을 받아서 빌리는 리스 전략이 발달하면서 항공산업 진입장벽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어도 항공산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사우스 웨스트 같은 저런 LCC 저가 항공사가 40년 넘게 돈을 버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잠깐만, 항공업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 자, LCC가 저렇게 커지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LCC가 저가 항공사잖아요. FSC가 커다란 거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잠깐만, 옛날에 우리 대한항공 같은 광고를 보면 여행 광고를 어떻게 됐냐면은 Excellency Flight이라 그랬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최고의 비행이잖아. 발음이 제가 좀 안 좋은데, 옛날에 대한항공 광고를 보면은 저기 그 있었어요. Excellency Flight 이러면서 이렇게 광고에서 많이 나왔던 광고가 기억이 나시죠? 이 광고 없어졌잖아요. 왜 없어졌을까? 요즘에는 플라잇이 엑셀런스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비행이라는 거는 되게 특별한,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싼 여행에 뭔가 쓰고 싶어서 가는 어떤 호화로운 여행, 이런 걸 되게 원했는데, 요즘에는 플라잇을 엑셀런스 할 필요가 없어요. 플라잇이 엑셀런스 하면 비싸잖아. 플라잇이 엑셀런스 하는데 돈을 안 써. 야, 플라잇은 노멀, 가서 엑셀런스 하게 놀지. 대한항공 광고 없어졌죠. 요즘에 이런 거 안 쓰잖아요. 플라잇이 엑셀런스한 게 아니라 거기가 엑셀런스하다, 특별한 경험이다, 뭐 특별한 곳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지, 플라잇이 엑셀런스하다는 거는 광고를 안 해. 누가 플라잇에 요즘에 돈을 써? 플라잇은 노멀하게 가고 가서 엑셀런스하게 놀지 보통. 자, 요런 생각을 하는데 사우스웨스트가 저렇게 잘 나가고, 지난번에 한번 나왔지만 사람들이 여행 가는 걸 보니까 어디로 간다고? F 발음에 신경 좀 써달라고? 플라잇, 죄송합니다. 플라잇이 아니라 플라잇이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플라잇. 자, 하여튼 여행을 갈 때 어디를 많이 가냐면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메리카나 유럽, 오세아니아 이런 데는 엑셀런시 플라잇, 훌륭한 비행, 자, 훌륭한 비행으로 갈 것 같은데,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를 많이 사람들이 점점 더 일상적으로 가게 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눈치를 챈 거지. 정답이 이게 아니었구나. FSC가 보통 대형 항공사를 FSC라 그러고, 아까 전에 로우코스트 캐리어 LCC를 저가항공이라고 부르잖아요. 풀 서비스라는 게 아니라 LCC 쪽에 눈을 떠요. 그게 우리나라가 2000년대 중반입니다. LCC에 눈을 떠서 한성항공 2005년에 생기고, 청주죠. 자, 제주항공이 애경그룹이 2006년, 진에어가 대한항공이 2008년, 아시아나 에어 부산이 또 2008년, 이스타항공이 2009년, 얼마 전에 에어서울이, 아시아나가 2015년. LCC들의 세상이 열려요. 쫙 등장을 합니다. 저가항공을. 여행의 어떤 건 개념이 바뀌고, 아까 보듯이 사우스웨스트 같은 회사가 40년 넘게 돈을 버는 거 보고 이쪽이 세상이 바뀌었나 하고 이쪽으로 눈을 돌려요. 딱 눈을 돌리는데, 사실은 FSC요, 풀 서비스 캐리어하고 LCC에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항이 있는데, 얘네들이 무조건 싼 가격으로, 비행기 표가 싸고, 뭐 기내식을 없애고, 자리를 좁게 하고, 뭐 저렴한 비행기를 써고, 뭐 그래갖고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내려가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전략의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전략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몸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역이야. 여기가 지역이고, 여기도 지역입니다. 이런 데서 이런 데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자, 그럼 앞에 거를 그냥 영어로 하면은 포인트 투 포인트라 그러고, 뒤에 거를 허브 전략, 허브 앤 스포크라 그러는데, 어떤 전략이 저렴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가격이? 비행기를 여러분들이 운용하는 항공사야. 여러분들의 항공 전략이 만약에 저렴하게 항공사를 운용하고 싶어. 어디가 저렴할 것 같습니까? 허브가 저렴할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게 빨라요? 이렇게 가는 게 빨라요? 직접 가는 게 빨리 갈까? 이렇게 가는 게 빨리 갈까? 돈이 뭐가 싸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는 짐을 그냥 싣고 가면 돼. 여기서 갈아타려면 짐을 환적해야죠. 거리는 뭐가 짧을까? 당연히 이쪽이 가격이 쌉니다. 이게 쌀 것 같지만, 이거는 생각해봐요. 이 거리하고 얘네는 그냥 이렇게 간다니까? 베이직하게 가는 게 싸죠. 또 포인트 투 포인트는 장점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게 A고 여기가 C야. 근데 A에서 C로 가는 게 별로 사람이 안 탈 것 같아. 그러면은 비행기를 안 가면 됩니다. 돈이 안 될 것 같아, 이 노선이. 야, 그러면은 안 하면 돼요. 근데 허브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형 FSC여서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사여서 A에서 허브로 다 모았는데, 모아놓고 사람들한테 야, C는 몇 명 안 가니까 안 갑니다 이러면은 욕을 오질나게 먹겠죠. 아니, 허브라 그래서 다 모아놓고 야, C는 안 가고요, D도 잘 안 가요, A하고 B만 가요, 그리고 허브로 모으면
속된 말이지만 좀 오실나게 막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야 돼요. 노선도 줄이기도 힘들어. 그리고 포인트 투 포인트는 생각을 해보면은 공항은 메인 공항은 비행기가 들리는 이용료가 비싼데 예를 들면 우리는 인천공항 같은 게가 이용료가 비싸겠죠. 근데 인천공항 말고 저기 어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뭐 천안공항이나 뭐 어디 저기 어디 떨어져 있는 청주공항이나 이런 데 이용할 때는 당연히 공항 이용료가 싸겠죠. 근데 허브는 메인 공항으로 가야 돼. 이 허브는 무조건 메인 공항이잖아. 이상한 데에서 허브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항 이용료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인트 투 포인트가 가격은 유리해. LCC들의 전략은 포인트 투 포인트죠. 돈 되는 데만 사뿐사뿐 가겠다. 자, 그러면은 대형사들은 왜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사용하냐? 대형사들은 바보자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사용할까? 당연히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는 이게 유리하겠죠. 예를 들면은 뭐 A도 가야 되고 B도 가야 되고 C도 가야 되고 D도 가야 되고 근데 D는 몇 명 안 가? 그럼 여기서 전부 D로 갈 수는 없잖아. 그렇다 D를 포기할 수도 없고 어디에 모아서 가야 대형화를 시킬 수 있단 말이야. 물량을 모을 수 있어요. 포인트 투 포인트로 가는 정도의 물량이 아니라 더 대형화된 물량을 가려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비용을 고려치 않는다면. 근데 비용은 여기가 싼 거지. 근데 대형사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못 가는 노선들이 당연히 많이 생길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대형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포기하자니 문제가 생기고 자기들도 뭐 이런 식으로 다 하자니 너무 노선도 복잡하고 허브가 있긴 있어야겠는데 자, 그러니까 대형사들이 머리를 쓰면서 애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당연히 등장했겠어요. 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뭐 30%밖에 안 채웠는데 일로 가야 되고 환적도 뭐 어렵고 우리가 이 모든 노선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돈 안 되는 노선도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또 비싸다는 평가를 들어서 잘 오지도 않고 뭐가 등장하겠어요? 당연히 이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공 동맹이 등장. 저 허브 전략에 따른 어떤 비용 최소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득을 보는 게 허브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라이언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 요거죠. 스타 얼라이언스. 보면은 뭐 써있잖아요. 우리 항공사들 뒤에 스타 얼라이언스, 뭐 스카이팀 이런 거 써있잖아요. 오늘도 없는 것 같은데 호드는 없습니다. 호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허브 전략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자기들끼리 마일리지도 공유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어야 허브 전략이 더 유리한 거잖아요. 여기저기 보내는 거에 많이 채울 수 있고. 언제 등장하냐?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등장하는데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거의 다 들어가는 아시아나는 스타 얼라이언스고 원월드는 없죠. 우리나라는 없고 스카이팀의 대한항공이죠. 저가항공 동맹도 뭐 있긴 있다고 합니다. 항공 동맹들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은 아까 전에 쓰리 싸대기를 따다다닥 원유 맞고 뭐 9.11 맞고 리만 맞으면서 애들이 전부 다 정리되고 통합되고 하면서 지금 항공사가 몇 개 안 남았어요. 대형으로 치면 대형사는 뭐 4개사 뭐 이런 개밖에 안 남아서 승자 다 죽이고 죽여서 남은 애들은 꿀을 빨았습니다. 델타, 유나이티드 남은 애들은 한마디로 반도체처럼 피해 그 어떤 치킨 전쟁을 한 다음에 얘들을 죽인 애들은 지금 뭐 10불 하던 게 60불 갔어요. 20불 하던 게 90불 갔죠. 고래들은 애들을 다 죽인 다음에 자기들끼리 시장을 나눠 먹어서 등치 컸어요. 자, 그리고 이건 잠깐 참고로 보여드리면은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유럽은 그냥 이게 독일인데요. 독일 항공사 뭐 그냥 뭐 에어프랑스 뭐 이런 데도 뭐 그냥 유럽 자체가 이미 좀 머나먼 곳으로 안녕하고 있는 데다가 저런 시절이 잘 없었기 때문에 항공 저쪽에서 상당히 뒤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오른 거죠. 지금 아시아나는 M&A 때 오른 건데 여기요. 대한항공은 좋아 리만이 사드다 이러면서 결국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 와 있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가지 못했죠. 이렇게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여객 숫자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랬냐? 이게 제가 뭐 표를 만든 건데 국내 여객 수는 뭐 별로 늘지 못했습니다. 국내선 여객 수는 뭐 그대로죠. 2000년대나 지금이나 크게 늘지 못했는데 요 파란색 바는 이렇게 늘었어요. 이렇게. 이거를 보면은 물론 뭐 LCC들이 들어와서 많이 갈라먹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고래가 한 마리 들어옵니다. 고래가 한 마리 들어와서 좀 머리 아픈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 수가 이렇게 늘었는데 아까 전에 우리나라 주가들은 이렇게 됐죠. 뭐 이렇게 된 게 있지만 결국엔 여기 와 있잖아요. 아시아나도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야, 개판이잖아 이거. 야, 니네 어떡하면은 주가가 그 모양이야. 참을 수 없다. 물론 참을 수 없다를 얘기하면서 가격을 좀 올리자라는 게 가로 열고 들어있는데 나는 참을 수 없어. 뭐를? 가로 열고 가격을 참을 수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없어 보이니까 너희 경영하는 거를 참을 수 없다. 이제 가로는 이제 가격입니다. 프라이스. 너희 경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KCGI라고 나오죠. 요즘에 한진칼하고 경영권 분쟁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이건 아니다. 지금 봤잖아. 여객수가 이런데 니네 주가가 지금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올릴 수 있어. 반성해라 하면서 지금 뭐 경영권 분쟁 하고 있잖아요. 이거 올라간다 이거지. 그래서 샤샤샤샤샤샤 하고 있는데 요런 와중에 요걸 밖에서 보고 있던 외국 형들이 있었습니다. 쟤네 보소. 저기가 저렇게 싸워 하면서 아까 봤던 미국 델타 항공 형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면서 그 분란이 있던 한진칼의 지분을 샀어요. 무려 4%나. 그리고 앞으로 10%까지 늘리겠대. 잠깐만.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조 회장님 쪽에서는 우리 편인가? 잠깐만. 백기사인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백기사 미미미 our ally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델타항공 아까 봤듯이 미국에서 넘버원하는 회사죠. 지금 한진칼 지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 회장 아저씨 쪽이 한 30% 조금 안 되고 강성부 펀드 아저씨 16% 좀 안 되는데 국민연금하고 합하면 2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8대 20이니까 여기다 좀만 더 하면은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델타 항공이란 형들이 4%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열로 가면은 30한 2, 3% 되니까 지금 뭐 2배 가까이 되잖아요. 희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문 기사가 또 뜨고 있어요. 뭐라고 뜨냐? 제목을 참 잘 뽑았긴 했는데 백기산 줄 알았는데 하면서 의미심장한 점을 3개를 찍습니다. 이거 또 점을 찍지? 백기산지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서신에 어느 편에도 서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느 편에도 서고 있지 않은데 니들이 들어와서 이 극대화를 위해서 캐스팅 보트의 위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극대화라는 얘기는 가로 열고 가격 극대화잖아요. 이거 가격 극대화. 자사 이익 극대화라는 거냐? 주식을 사고 들어왔는데 이익이 뭐가 있겠어. 가격 극대.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잠깐만. 뭐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머릿속에서 뭐가 많이 이렇게 형들 전에 누가 들어왔다가 지금 아직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직 못 나간 형들 계시는데 아직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고소한 나라가 아니라 청양고추의 나라인데 이거 들어와서 지금 아직 교육 이렇게 계시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들면서 점이 그 의미인가? 저 한마디에 우리 강성부 형님들은 이제 힘을 내시고 있습니다. 본격 대결은 지금부터다. 자, 지분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자, 전면 박치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쪽도 어쨌건 이 KCGI도 결국 가로 열고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너희 행동 가로 열고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델타나 우리나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똑같은 거죠. 우리 편 아이가 그러면 결국. 그럼 너희도 우리 편, 우리도 우리 편이잖아. 뭐 이슈가 없는 거보단 낫다.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 아니겠니? 나는 열심히 뭐 반성해라, 가격 올려라 그러는데 신문에도 안 내주고.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은 좀 곤란한 대로 생각할 텐데 또 하필 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뭘 해주시고 있으니까 이제 기분이가 살짝 좋아요. 살짝 방향은 우리 편 아닌가? 뭐 저쪽이고 어쩌기고 어쨌건 뭐 프라이스에 대한 불만이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아시아나가 매각 공고가 났습니다. 이제는 왜 애경이 아시아나항공에 가장 적극적인지 아까 보셨죠? 제주항공 갖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LCC를 로코스트 캐리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까지 사면은 대형항공사 풀서비스 캐리어로 갈 수 있다 해서 애경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등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2017년 시점이긴 한데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11조 6조인데 제주항공은 1조가 안 됐으니까 등치 차이는 6배 정도 나죠. 물론 영업이익은 절반 좀 안 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가총액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항공이 지금 아시아나를 뭐 넘네 안 넘네 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죠. 제주항공이 고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시아항공이 저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애경 입장에서는 이걸 두 개를 사면은 어쨌건 샤부작 해서 시너지가 나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참고로 참 이게 뭐 결론이 어떻게 됐던 간에 이게 지금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점유율이고 아시아나 점유율이고 나머지 LCC들 점유율인데 대한항공 점유율이 진짜 많이 떨어졌죠. 63% 하던 게 절반 났어. 10년 만에. 와, 어떻게 이렇게 절반이 날 수가 있지? 대한항공 주가가 못 오른 이유가 있죠. 시장이 그렇게 떡상을 하는데 못 오른 거는 점유율이 절반 툭 났어. 아시아나도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절반 툭.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가 못 오른.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LCC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되게 분위기가 좋을까요? 한때는 좋았습니다. 작년 초까지 분위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LCC들이 좋아 내 거 아이가 이러면서 좋았는데 요즘에 요즘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왜 내려가신지 아십니까? 올라가다가 이거 아닌가 하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 LCC들이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죠. 아까 전에 보셨듯이 시장 점유율이 30%까지 채워서 뭐 포텐셜이 적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게 세 곳을 또 허가했어요. 지금 6개 있잖아. 2019년 3월입니다. 올해 지금 6개 있는데 3개 업체가 더 등장했어요. 그거 돈 된다며. 이게 된다는 소문에 지금 6개인데 3개가 더 들어서 9개가 됐어. 이 9개가 얼마나 숫자냐면은 미국이 9개예요. 미국이. 야, 인구가 3억 명, 미국이 9개야. 자, 우리나라 9개입니다. 역시 경쟁의 민족이죠. 이 정도는 경쟁을 해야 된다. 일본은 8개고 중국이 7개인데, 자, 우리나라는 9개입니다. 9개 됐어요. 어디가 생겼냐? 축하드립니다. 자, 청주 생기셨습니다. 청주 축하드리고요. 플라이 강원, 자, 강원도 축하드립니다. 강원도. 양양 강원도 축하드리고요. 이름 어렵네. 프레미아, 자, 인천공항이 여기는 여기 인천인가 그러면? 하여튼 뭐 저기 청주 뭐 강원, 자, 축하드립니다. 9개 됐어요. 9개. 와,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졌죠. 참고로 이 항공주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맨날 나오는 형이긴 한데, 워런 버핏 형도 여기다 투자를 했었어요 옛날에. 그랬다가 이 형 최대의 손실을 봤습니다. 1989년에 항공주에 투자했다가 아까 봤죠? 어떻게 됐는지. 망했어요. 아까 전에 그 뭐 100몇 개가 들어와서 막 이전 투구할 때 혹시나 해서 들어갔다가 망했습니다. 4천억어치 샀다가, 그때 당시에 30년에 4천억을 샀다가 1,000억 됐어요. 자신의 인생 최악의 투자고 영원히 항공주는 안 사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항공주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아예 항공사를 인수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옛날엔 기어서 한동안 안 하다가 요즘에는 델타항공 최대 주주, 뭐 지금 뭐 항공주의 지분 가치가 10조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전체 포트폴리오의 거의 10%가 넘어갈 정도로 항공주에 투자를 하고 항공사를 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단한 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살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멍거 아저씨가 부회장인데 버핏이 아직도 배우고 있다. 버핏 형이 못한 게 있잖아요. 맨날 후회하는 거. 아마존 못 샀다고, 아 구글 못 샀다고, 아 마이크로소프트 못 샀다고, IT주 못 샀다고 그렇게 후회를 했는데, IT주와 항공주를 지금 나이가 90대 90 아니시냐 이제 거의? 자, 배우고 계시답니다. 자,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가 좋은 거야 이래갖고 배워서 사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한 90대셨는데 배움으로 한 10조 지르셨습니다. 배움으로. 자, 그러면 버핏 형만 배우냐? 저도 배웠습니다. 한치 거짓이 없어요. 한치 거짓이. 때는 바야흐로 2012년 그 중국 열풍이 막 불던 때죠. CGV에 이미 한번 그 당했던 전데, CGV에 당했었기 때문에 되게 안목이 날카로워졌어요. 이제는 모 살이 분별이 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모 증권사 IB팀에 계시는 저보다 2살, 3살 정도 위에 있는 형이, 참고로 중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야. 그래서 중국말이 되던 분이거든. 그때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축하야. 왜 형? 왜? 고개를 들어 세상을 봐. 고개를 들어. 아, 뭘 또 세상을 보래. 가뜩이나 심란한데. 아, 형 여기 내가 그때 영화관 했는데, 아 진짜 이거 아니던데. 누가 영화를 하래. 야, 영화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뭔데? 땅덩이를 봐. 이게 철도로 갈 수 있는 거리냐? 이게 여기서 여기 너 춘절에 한 번 가려면 일주일 걸린다. 여기서 여기는 한 2주일이요. 이거 세월이요. 그럼 얘들이 뭘로 가겠니? 뭘로 가겠어? 당연히 에어로 갈 거 아니야. 에어로. 당연히 에어로 간다. 잠깐만 형, 내가 옛날에 배운 게 있지. 그 정도로 팔랑하지 않아. 내가 보니까 옛날에 CGV나 이런 거 보니까 중국 영화 시장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우리나라 CGV가 오르는 게 아니더만. 상관관계가 일이 아니었어요. 이젠 안 속지. 이젠 안 속아야. 야, 그때는 내가 깜빡해서 중국 영화 시장이 올라간다고 했지 CGV가 올라간다고 하지 않아. 중국 에어 시장이, 항공 시장이 올라간다고 우리나라 그 아시아나나 칼이 올라가지 않아. 그 형이 야,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 허접한 얘기가 아니라고. 야, 직접 투자하자는 소리야. 그러더라고. 뭘 직접 투자해? 야, 이거 그러면 상관관계가 1인 거에 투자를 해. 상관관계가 1인 거에? 잠깐만. 아, 아예 중국 항공사? 대한항공이 아니라? 아,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면 얘도 야, 상관관계가 1에 가깝겠네? 0.9는 되겠네. 야, 얘가 올라가는데 설마. 아우, 얘 올라가겠지. 야, 이거 올라가는데 야, 이거 한국이 아니잖아. 한국 회사가 아니야. 이거 홍콩에 상장돼 있거든. 이게 올라가면 이거 올라가겠지. 이게 중국 1인데 이거 같이. 야, 잠깐만. 근데 마침 그때 당시 인터넷에 저의 판단을 도와주기 위한 짤들이 있었어요. 그때 인터넷에 이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던 시기야.
중국 항공기는 무슨 테이프를 붙여서 수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이게 원래 항공기 날개는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기도 한대요. 여기를 땜빵 한 다음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이는 뭐 알루미늄 테이프라 원래 이런 거긴 한데 그때 당시 짤에 이런 게 돌아다녔어. 내가 뭘 알겠니 항공에 대해서. 그럼 잠깐만 중국 항공기가 야 만약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다가 우리 남방항공 내 전재산을 걸었던 남방항공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나도 가는 건가?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중국 시장과 상관관계만 고려할 게 아니야. 리스크를 고려해야죠. 리스크를. 야, 중국 항공사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만에 하나 이렇게 되면 야 나도 이렇게 잠깐만 안돼. 야 내가 이제 판단력이 생겼지 형. 이게 옛날에는 내가 CGV에 한번 됐지만 이건 아니지 않겠는가. 이게 가더라도 이게 한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안 했거든요. 너무 날카로운 논리였잖아. 자 그래서 팔랑귀가 될 수 없다고 안 했는데 그때가 이 근처 어디였어요? 2012년에서 13년 그 CGV 다음이니까 여기 어디였거든요? 여기 어디였거든요? 야야 이거 자 그만 가라. 다행이다. 야 도망갈 찬스가 2번이나 있었는데 여기도 다시 오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때는 CGV는 위가 다시 오지 않는 가격이었는데 남바항공은 아래가 다시 오지 않는 가격이었어요. 3 얼마였는데 여기서도 한번 고민을 했지만은 뭐 결국에는 한치 거짓없는 실화죠. 제가 그 이름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형 미안해.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 야 그걸 어떻게 믿어? 지금 CGV에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중국을 갖다 붙였어요. 무슨 뭐 커피를 해도 중국이고 뭐 밥을 해도 중국이고 차를 해도 중국이고 뭐 영화를 해도 중국이고 뭐 중국 시장을 커질 수밖에 없잖아. 다 그러니까 뭐 다 커진대. 그러면 다 들어가야 되나 내가?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망했으면 됐지.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이거 항공기인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뭐 그랬죠.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다 틀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 틀리는 건 아니고 가끔 맞는 경우가 있다. 가끔. 그 형은 거의 중국말을 하기 때문에 매년 중국에 가는 형이었거든요. 형 미안해. 못 믿었어. 당연히 누구나 예상하듯이 당연히 중국 시장은 이렇게 커졌죠. 야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올라가리라고는 그 상관관계가 이거 예상했는데 올라갈 거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리고 얘기를 끝내기 전에 지금 사실은 항공업계에 고래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주가가 저렇게 못 올라가는 건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떤 고래가 들어왔는지? 아랍에미리트 항공. 고래 중에 이거 왕고래입니다. 왕고래.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랍에미리트 조그만 나라고. 이게 진짜 왕고래예요. 진짜 왕고래. 이게 지금 세계 시장을 휘젓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 덩치가 이 비행기가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만 다 들고 있거든요. 근데 요금이 저렴해. 지금 뭐 30% 나오는데 저렴해. 게다가 얘네들이 지금 노선 늘려달라고 우리나라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크니까 서비스도 멋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내륙으로 비행기로 이동하는 거는 서울 제주 정도 말고는 잘 없잖아요. 서울 부산 서울 제주 정도 말고는 나라가 좁기 때문에 내륙 이동객이 별로 없고 대부분 해외인데 이 아랍에미리트 항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해외로 나갈 테니까 국내 항공사는 뭐 완전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허가를 해야 되지만 국토부가 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최대한 막으려고는 하는데 지금 얘네가 들어와서 저등치에 저 큰 항공기를 운영하는데 가격이 싸. 이게 가능한 거는 당연히 이 항공사가 에미레이트 항공, 에티하드 항공이 카타르거든요. 항공사들은 거의 국영 항공사야. 정부가 밀어주는 항공사라고. 돈을 뭐 거의 끝까지 밀어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얘네 때문에 지금 난린데 그럼 얘네가 왜 그렇게 하냐. 이 중동 국가들이 오일 외에 밀고 있는 게 석유 다음으로 석유가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석유를 번 돈으로 밀고 있는 게 항공산업입니다. 아랍에미리트하고 카타르가 특히 밀고 있는 게 항공산. 정부가 밀어요. 정부가 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에미리트 항공, 에티하드 항공 같은 대형사들은 정부가 밀어요. 저가 항공사도 있어요. 플라이 두바이라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밀고 있는데 얼마나 미냐? 자, 이게 2018년 국제 여객 순위입니다. 두바이가 국제 여객 순위 여객수 1등이에요. 에미리트 항공. 이게 어떻게 1등이 됐을까? 이게 잠깐만. 두바이가 런던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두바이에 사람들이 이게 다 구경하러 올까? 왜 그랬겠어요? 당연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전략을 써요.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죠. 저 아랍에미리트 항공이나 이런 대형 항공 같은 경우는 허브 전략을 쓰니까 또 하필 나라 위치도 그럴듯합니다. 지도로 보여드리면 여기에요. 그럴듯합니까? 참고로 우리가 뭐 가고자 하는 대부분 뭐 이런 데 있긴 하지만 유럽에 가려면은 기착지로 괜찮죠. 아프리카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보다 위치가 괜찮아. 생각보다 허브 전략을 쓰니까 1등 됐어요. 여객수
자, 그런데다가 저 형들이 운영하는 비행기가 얼마나 난 거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씨. 여러분들이 대부분 타는 비행기는 요겁니다. 저 형들이 운행하는 비행기는 이거예요. A380이죠, 이름이. 덩치 차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2층입니다. 참고로 2층 비행기. 이것도 큰 비행기야. 작은 비행기 아니에요. 큰 비행기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기인데 소형기도 아니야. 그 옆에 이 등치 봤죠. 자, 요걸로도 감이 안 오신다. 여기 380.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767, 뭐 737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있어요, 있어요. 이게 A380. 우리나라엔 몇 대 있지도 않아요, 이거. 있긴 있겠지. 근데 이게 무려 800명이 탄대. 한 번에 최대 태우면, 물론 한 500명 정도로 태우기에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한 번 800명이나 뭐 500명이건 800명인 걸 모으려면은 정말 미친 듯이 모아야 되잖아요. 미친 듯이. 한 곳에 아니면은 비어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거대한 허브 전략을 쓰는 데가 아니면은 운행을 할 수가 없지. 특정 도시, 정말 많이 가는 도시, 뭐 어딜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많이 가는 도시 정도나 운행을 할까? 아니면은 허브 전략을 해서 정말 사람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걔네들을 통으로 퍼 나를 때는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채울 수가 없겠죠. 참고로 단종됐습니다. 왜 단종이 됐냐? 얘네가 그만 사서. 요 아랍에미리트 항공이 A380을 거의 독점해서 샀거든요. 근데 얘네가 야, 우리 다 샀다 그러니까 바로 단종됐어요. 걔네가 그만 사면은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이 등치를 이거 어떻게 채우겠어. 지금 이것도 조그만 것도 채우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자, 그리고 저 형들의 대단함을 보려면은 이거를 또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 형들이냐.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떤 팀인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팀 가운데 붙어있죠. PSG죠, PSG. 여기 네이마르 형 있잖아요. 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팀에 붙어있고 여기도 붙어있죠. 자, 우리 외질 형 앞에도 붙어있죠. 산체스 형 앞에도 옛날 거긴 하지만 플라이드 에미레이트긴 한데, 거기에만 있냐? 레알 마드리드죠. 레알 마드리드 가슴에도 우리가 신경 써서 안 봤지만은 붙어있죠. 참고로 여기 아스날은 아예 스타디움 이름이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입니다. 얘네 경기장, 자기 홈 구장 이름이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에요. 거기만 있느냐? 어떤 형들이 얘기하시길래 뭐 그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관심이 좀 적지만 AC 밀란 팀 가슴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삼성이 뭐 옛날에 첼시 한번 했다고 그렇게 박수를 쳤는데 얘네는 세계의 비싼 가슴에는 다 갖다 붙여놨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A380이 에미리트 형들이 그만 사니까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에미리트 항공 외에는 살 형들이 없었다. 결국 2019년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마지막으로 단종 선언이 됐어요. 단종선. 그 형들이 그만 사니까 끝났어요. 에어버스 같은 게 이거 만든 이유가 아까 허브 앤 스포크 전략 얘기했죠. 허브공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서 판단을 이렇게 했죠. 여행 수요가 많이 느니까 아까 허브 전략,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퍼나르는 전략이 될 거다. 허브공의 역할이 커질 거니까 A380처럼 어마어마한 코끼리만한 그런 비행기가 많이 팔릴 걸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게 절반만 맞았죠. 에미레이트 항공처럼 두바이 공항은 그게 됐는데 나머지 곳에서는 LCC 같은 저가형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 이동하는 그 효과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대형 비행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었죠.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시아나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사실은 이렇게 올라갈 찬스가 있었죠. 뭐 미국 항공사들도 다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우리나라 뭐 제 생각에 여객 수도 이렇게 오르고 있었는데 뭐 어찌게 됐건 뭐 저런 에미리트 항공의 영향이건 LCC의 영향이건 유가의 영향이건 사드의 영향이건 뭐가 됐던 오르지 못했어요. 오를 때 못 올랐거든. 오를 때 못 오르고 뭐 오히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반발약을 모아지만 그 가격에 대한 어떤 주주들의 반발 이런 게 지금 대한항공에서는 뭐 아까 저처럼 뭐 주주 표대결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시아나항공은 아예 매각이 돼서 나왔죠. 매물이 떨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대하는 거는 그 오너 리스크나 아니면 운용자 리스크가 없어지면은 아니면은 지금 뭐 좀이라도 각성을 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들어온 거겠지. 우리나라 항공주는 지금까지 정말 뭐 재미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뭐 지금 현재 일단 경영권 분쟁 중이니까 이쪽은 분쟁 중이고 이쪽은 아예 주인이 바뀐다 그러고 LCC는 아까 전에처럼 9개가 몰리면서 가격이 사실 항공사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허브 전략을 주로 추구하는 회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형사에서는 대부분 포인트 투 포인트로 요즘에 전략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 자러 갑시다. 안녕.